TV 방송국 스튜디오 저녁.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최신식 주방 스튜디오. 방청객들의 기대에 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온다. 새하얀 요리 사복을 입은 요리 연구가 한서윤 40대. 며느리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미소는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다. MC가 밝게 말한다. 자, 한서윤 선생님. 대한민국 최고의 손맛, 어머님의 비법 김치찜을 재현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지금 넣으시는 게 마지막 비법 재료인가요? 서윤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다. 그녀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춘다. 분명 시어머니가 알려준 재료를 모두 넣었는데 끓고 있는 김치찜의 색깔이 어딘가 이상하다. 늘 보던 깊고 진한 빛깔이 아니다. 서윤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네. 그럼요. 저희 어머님의 손맛은 정성이니까요. 이 정성을 담아서. 목소리가 배신적으로 떨린다. 그때 방청석 한가운데 앉아있던 시어머니 박은숙 70대이 멍하니 스튜디오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평소처럼 초점 없는 눈빛이다. 그런데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린다. 모든 소음이 멈추는 듯 스튜디오에 그녀의 작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건 내 김치가 아니야. 정적이 흐른다. 서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다. 모든 조명이, 모든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있는 이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서윤의 집 주방 한 달 전, 낮. 햇살이 쏟아지는 잡지 화보 같은 주방. 서윤이 우아한 손길로 흠집 하나 없는 과일을 깎고 있다. 그녀의 앞에는 방송국 PD가 앉아 두툼한 계약서를 내민다. PD가 흥분해서 말한다. 한서윤 선생님, 드디어 해내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출판 계약, 그리고 저희 방송사 간판 쿠킹쇼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선생님의 레시피에 열광할 겁니다. 서윤이 겸손하게 웃으며 답한다. 모두 어머님 덕분이죠. 저는 그저 어머님의 위대한 유산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때 거실에서 은숙이 낡은 곰인형을 끌어안고 중얼거린다. 아가, 우리 아가 맘마 먹어야지. 맘마. 서윤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가 이내 연민 어린 얼굴로 바뀐다. PD가 안타깝다는 듯 은숙을 바라본다. 어머님은 여전하시군요. 서윤이 한숨을 쉰다. 네. 치매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저도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아요. PD가 돌아간 후 서윤은 은숙에게 다가가 과일을 내민다. 은숙은 서윤의 손길을 피해 곰인형만 끌어안는다.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은숙의 방으로 들어간다. 방 한편 낡은 자개장 서랍 속에서 손때 묻은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낸다. 표지에는 내 새끼를 위한 비법이라 적혀 있다. 서윤은 노트를 넘기며 출판될 자신의 책 디자인과 비교한다. 내용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다. 서윤의 집 거실 2주 전 밤. 서윤이 생방송에서 선보일 비법 김치찜 레시피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하지만 노트의 마지막 장, 가장 중요한 부분에 얼룩이 져 있다. 서윤이 혼잣말을 한다. 도대체 마지막에 넣는다는 그것이 뭐지? 그녀는 곰인형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은숙에게 다가간다. 어머니, 김치찜이요. 제일 마지막에 넣던 거 있잖아요. 색깔 까맣고 짭짤한 거요. 은숙이 멍하니 서윤을 보다가 대답한다. 김치? 김치는 땅에 묻어야 맛있지. 우리 아가 춥지 않게 꼭꼭. 은숙은 동문서답만 할 뿐이다. 서윤의 얼굴에서 다정한 표정이 사라진다. 조바심과 짜증이 뒤섞인 얼굴.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연다. 화면에는 최고급 실버타운의 전경이 펼쳐져 있다. 입소 상담 예약을 누르려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춘다. 그녀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치지만 이내 성공에 대한 욕망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어쩔 수 없어.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길이기도 해. 은숙의 방 1주 전 오후. 은숙이 낮잠에 빠진 사이 서윤은 은숙의 방을 정리한다. 비법 재료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다. 자개장 깊숙한 곳,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서윤의 심장이 뛴다. 혹시 여기에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다.
서윤은 머리핀으로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딴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서윤의 얼굴이 실망감으로 굳어진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낡은 금붙이도 돈도 아니었다. 손바닥만 한 아기 신발 한 짝, 그리고 빛바랜 흑백아기 사진 한 장. 그뿐이다. 이게 뭐야? 이것이 누구의 아기 신발이며 시어머니는 왜 이걸 자물쇠까지 채워가며 보관하고 있는 걸까? 성공에 대한 조바심은 잠시 잊히고 알 수 없는 혼란이 그녀를 감싼다. 서윤의 집 거실 일주 전 밤. 서윤이 멍하니 아기 신발을 들고 있다. 그때 남편 민준 40대이 퇴근하고 들어온다. 서윤의 손에 들린 아기 신발을 본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진다. 민준이 낮게 말한다. 그거 어디서 났어? 어머니 방에서요. 이게 도대체 누구 거예요? 혹시 당신 숨겨놓은 자식이라도. 민준이 깊은 한숨을 쉰다. 당신 거야. 네. 당신 어릴 때 부모님 다 잃고 외할머니 손에 컸다고 했지.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발견하신 거야.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신었던 첫 신발이라고. 민준의 고백. 서윤은 자신도 몰랐던 과거의 흔적과 마주한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그녀.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랐다. 그녀의 사기 행각이 용서받을 순 없지만 그 행동의 뿌리에 깊은 결핍과 상처가 있었던 것이다. TV 방송국 대기실 현재 생방송 직후. 방송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서윤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고 그 앞에는 조금 전에 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냉철하고 슬픈 눈빛의 은숙이 서 있다.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다. 서윤이 흐느끼며 말한다. 어머니,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은숙이 단호하게 답한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 넌 잘못했다. 하지만 진짜 잘못은 내 레시피를 훔친 게 아니야. 은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진짜 내 요리를 하지 않은 것. 진짜 내 인생을 살지 않은 것. 그게 내 진짜 잘못이야. 그때 방송사 대표와 PD가 들어온다. 방송사 대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박은숙 여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치매가 아니셨다니요? 모두의 시선이 은숙에게 쏠린다. 은숙이 서윤을 똑바로 보며 말한다. 네. 치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건 제 아들과 제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 서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진다. 민준이 괴로운 목소리로 말한다.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계속 불안해하고 남의 것만 쳐다보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 어머니 손맛이라도 빌려서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어. 언젠가는 내가 진짜 내 것을 찾을 줄 알았어. 은숙이 말을 잇는다. 나는 내가 내 레시피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를 줄 알았다. 내 것을 뛰어넘는 너만의 맛을 찾아낼 줄 알았어. 그런데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우더구나.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닌 처절한 슬픔의 눈물이다. 은숙이 울먹이며 계속 말한다. 내 마지막 비법이 뭔지 궁금했니? 그건 시간장이야. 30년을 넘게 대를 이어온.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알려주지 않은 건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서가 아니야. 그건 내가 스스로 찾아내길 바란 내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밝혀진다. 은숙의 치매 연기는 며느리의 자립을 위한 위험하고 서툰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 하지만 그 사랑은 며느리의 욕망 앞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한다. 훔친 영광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방송국 복도 밤. 모든 것이 끝났다. 계약은 파기되었고 국민 며느리 한서윤은 국민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인터넷은 그녀에 대한 비난 기사로 도배되어 있다. 텅 빈 복도에 혼자 주저앉아 있는 서윤에게 은숙이 조용히 다가온다. 은숙은 말없이 자신의 낡은 레시피 노트를 서윤의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서윤이 고개 숙인 채 말한다. 필요 없어요. 전 이제 끝났어요. 은숙이 부드럽게 답한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은숙은 서윤의 옆에 조용히 앉는다. 이건 이제 내 것이다. 이걸 태우든 찢어버리든 아니면 이걸 디딤돌 삼아 진짜 내 요리를 시작하든. 그건 이제 내 몫이야. 서윤이 고개를 들어 은숙을 바라본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깊은 연민과 용서가 담긴 눈빛. 서윤은 레시피 노트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운다. 자신이 훔치려 했던 것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시어머니의 서툰 사랑이었음을 깨닫는다. 뜨거운 눈물 속에서 그녀의 거짓된 껍질이 모두 씻겨내려간다. 작은 한식당 1년 후, 오후. 골목 안 작고 소박한 한식당 서윤의 부엌. 서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몇몇 수강생들에게 자신만의 요리를 가르치고 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인다. 서윤이 웃으며 말한다. 제 요리의 비법은 별거 없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실패했던 기억, 후회했던 순간까지 모두요. 창가 테이블에는 은숙과 민준이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식당 한쪽 벽에는 낡은 레시피 노트와 서윤이 처음 신었던 아기 신발, 그리고 서윤이 개발한 새로운 요리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풍경이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은숙이 서윤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넨다. 이제야 주는구나. 사실 나도 내 나이 때 내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훔쳤었단다. 서윤이 놀라 편지를 펼친다. 그 안에는 은숙이 젊은 시절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물림되었던 불안과 결핍. 은숙은 자신과 같은 실수를 며느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서윤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완벽한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